세라믹 쪽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연사분들이 이제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데 저희만 유난히 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고요. 그 소속 자체가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특정한 소재라기보다는 이렇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약 한 적게 잡으면 2,000, 또 많이 잡으면 3,000개 정도에 되는 세라믹 기업들을 어떻게 미래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산업 전략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그 내용을 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원을 아주 간단히 슬라이드 2개로만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자체가 저희 원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 목적 기관이고요. 보시게 되면 저희 기관이 현재 사이트가 4군데에 걸쳐져 있습니다. 진주 본원에 본원 건물과 세라믹 섬유 복합재, 섬유 제조 복합재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오송에는 이 오송 바이오 단지와 연계해서 바이오 세라믹 소재 관련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연료, 그다음에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도 연구한 부분이 있고요. 이천 쪽에서는 이 이천 도자기 같은 전통 세라믹과 수도권의 반도체에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천 쪽에서는 그 수도권에 있는 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시험 분석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원이 그 설립된 근거가 그 산업기술촉진법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 원의 기능을 4가지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개발, 두 번째 기업 지원, 세 번째 시험 분석, 네 번째 산업정책개발. 이 4가지 기능을 저희가 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을 보시게 되면 학생, 인턴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현재 한 5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이렇고요. 저희 연구비를 보게 되면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000억 살짝 못 미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략 985억, 올해도 대략 한 1,0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 출연금 비중은 대략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연구비 전 예산의 절대 비중이 이제 기업체로부터,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체로부터 오는 부분이 절대적입니다. 전체 연구비 예산 중에 약 한 70%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약 한 30%를 기업 지원 쪽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 요약을 하게 보게 되면 기업 지원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에로 기술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1년에 저희가 약 한 400개 정도 기업과 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그 참여 기업 그런 거와 별개로 그 한 200개 정도 된 기업 별개로 한 400개 정도 기업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소로서는 조금 독특하게 많이 가지고 강점이 있는 부분이 창업 보육,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트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구소 기업까지 대략 한 80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액 자체가 약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점을 두는 부분이 연구개발이 물론 내용이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이 70%에 가깝지만, 실제로 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밸류 체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장 맞춤형 세라믹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연 과정 학생이라든지 뭐 인턴 연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체 연구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1년에 대략 한 1,200명 정도, 한 1,000개 기업 정도에서 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말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반에, 그러니까 기업 현장에서 교육 인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주말반까지 운영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산업부만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원 소개를 이렇게 특징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원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짜지만 거기에 기업들이 산업이 어떻게 따라올 것인가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쳐다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대외환경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의 문제, 왜 이게 중요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제, 선진 기술에 관련된 자원 무기와 공급망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세라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레이어 세라믹 컵페이스트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데요. 그러니까 원료 단에서는 킬로그램당 1달러 미만의 이 재료가 이 제품 단으로 오게 되면 킬로그램당 한 2만 달러에서 한 8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금무게랑 값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들은 무게나 이 MLCC를 이 와인컵에 하나 담은 무게 담았을 때 와인컵 하나가 한 2억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데, 이런 산업이 언제 생겼냐 하면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을 할 때 우리나라 전체의 MLC 생산 액수가 1,8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20년 만에 22년에 한 5조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 첨단 세라믹 분야가 약 20년 전에는 그냥 몇 조 할까 말까, 존재조차 무관했던 것들이 한 20년 사이에 이게 수조 원, 전체를 보면 수십조 원 산업으로 끌어올라오게 됐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게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쫓아올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만 전 세계 첨단 세라믹 시장이 대략 한 350조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는 전통 세라믹 뭐 유리나 내화물 정도에 한 25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30조 원 정도가 첨단 세라믹 쪽인데요. 전체 세라믹 시장이 한 60조 원 정도 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한 4% 정도를 이 세라믹 소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은 대략 한 15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 하고 있고, 수입은 여전히 뭐 한 25조 원 정도에서 굉장히 수입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정책 동향을 굉장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세라믹 쪽에서만 주로 이제 보게 되면 지난 5년 2017년부터 21년까지 그 세라믹 쪽에 투자된 총 연구비가 한 7천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연간 한 1,700억 정도 투입이 된 내용인데요. 이게 전체 소재 쪽의 비중을 보게 되면 한 18% 정도.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부분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산업의 투자 효과를 보게 되면 한 10억 원당, 연구비 투자 10억 원당 기업의 매출액이 대략 한 10억 원 정도, 거의 한 1대1 정도 수준의 투자 효과가 나온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긴 스토리를 제가 이제 갖고 오면서 좀 짧게 잘라서 중간중간에 좀 잘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기술 경쟁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일본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 소부장을 보게 되면 하이엔드 제품은 여전히 100% 일본산이고요. 그러니까 로엔드부터 미들급까지는 이제 국내 기업이 따라가고 있는, 충분히 뭐 미들급 정도는 따라가고 있는 상황. 로엔드 쪽은 거의 우리가 국산화한 상황,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을 뒷받침하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MLC만 삼성전기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같은 큰 기업도 있는 반면에 절대 다수는 한 2,000개 정도 되는 소규모 기업. 그러면서 디지털화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맞는 디지털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소재 산업 특유의 그런 작은 공정으로 사람이 손을 타는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생태계가 또 문제입니다. 저희가 많은 원료들이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많은 원료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텅센 같은 경우에 기계 산업이 저 핵심적인 공구를 만들 수 있는 텅센 같은 경우에 100%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을 돌리는 데 필요한 이트륨 같은 원료도 100% 거의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저부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마그네슘 같은 원료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이 보니까 86%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는 인재들이 특히 이제 전통 쪽 내로 내려갈수록 인재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볼 때 크게 보는 관점은 기술적 R&D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는 관점, 중소와 중견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플랜을 짤 것인가. 그다음에 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밸류 체인에서의 특히 공급망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인재는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세라믹 산업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이건 뭐 목표이기도 하지만 저희 나라의 전체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쟁력 수준을 한 5위권에서 한 3위권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K스람이 그러면 대략 한 매출이 500억에서 1000억 되는 기업들 한 300개 정도는 나와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 정도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교육하는 그 박사 과정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의 현장에 필요한 엔지니어적인 관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타겟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 개발의 관점에서는 크게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12대 전략 기술에 기반해서 타겟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두 번째,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저희 세라믹 쪽에서는 지금 조금 뒤에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멘트 산업이라는 아주 전통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에 4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유리 산업에서 한 400만 톤, 기타에서 500만 톤에서 세라믹 산업에서만 한 5천만 톤의 연간 우리 한국에서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탄소 중립의 기술 문제, 그리고 원료 공급망에 관련된 문제를 보고 있고요. 기업 지원에서는 어떻게 창업을 더 하게 할 것인가, 첨단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더 많은 기업을 창업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디지털 산업의 형태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계에서 공급망, 즉 요즘에는 국가 공급망이라 그러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내셔널 밸류 체인의 관점에서 이 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저희 본원이 세라믹 기술원이 진주에 내려가 있는 탓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과 어떻게 결합하여 혁신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진주, 이천, 충청도권과 경남권과 예를 들면 충청도권과 지역과 어떻게 결합해서 혁신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재 양성 이런 9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대 전략 기술 같은 부분에서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8개 분야를 특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부분에서는 전력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용 소부장 시장 같은 부분들, 이 밸류 체인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 가스 터빈에 관련돼 있는 금속 소재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라믹 소재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가스 터빈에서 세라믹 복합재가 이제 채용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암모니아 가스터빈 같은 문제에서의 소재 문제, 그리고 SOFC와 SOEC로 전형적인 세라믹 부분에서 어떻게 할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부분. 2차 전지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 이외에도 항공, 방산, 특히 이제 잠수함이나 유도무기, 그다음에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전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의 깊게 보고 내년도 저희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 예를 들면 뷰티 케어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세라믹 기술 부분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 수소 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우주 항공 중에서는 이제 초고온에 쓰이는 세라믹 복합 소재, 저희가 세라믹 섬유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된 복합 소재 같은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고 연구 개발 테마를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같은 부분이 그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한 세라믹 산업 전체적으로 봐서 5천만 톤이면 철강에서 대략 한 1억 1천만 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예타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기술 9개 중에 4개 과제를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천만 톤 시멘트만 생각하면 4천만 톤 중에 2030년도까지는 400만 톤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을 하고 예타 사업에서 나온 2,800억의 예산을 세라믹 기업, 그러니까 기존에 뭐 소외되어 있었던 시멘트 기업에 이렇게 나눠준다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이제 세라믹 기술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전체 탄소 발생량의 4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CCUS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40%, 그리고 협업에서 할 수 있는 일 50%,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략을 가지고 탄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급망 관련해서는 특히 텅스텐 재료, 이트리움,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 있게 지금 하고 있고, 일단 마그네슘 같은 부분은 산업계하고 같이 중국의 만약을 대비해서 중국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국내 뭐 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국내 돌로마이트 광산에서 나오는 마그네슘 소스를 어떻게 마그네슘 소스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세라믹 기술원이 이제 저희 세라믹 산업은 조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세라믹 산업은 이 포스코랑 같은 절대 기업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세라믹 기술원이 어떤 허브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죄송합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이런 기관들, 목포, 전남 TP, 강원 TP, 세라믹 연합회,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의 중심에 저희 기술원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뒤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세라믹 공정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제조 공정, 금속이나 어떤 부품에 만든 제조 공정과 같이 디지털 전환에서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AI를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가 한 2년 정도의 스터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세라믹 플랫폼이라서 이름 부르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제조 공정 자체를 어떻게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화해서 AI와 접목할 것인가를 굉장히 큰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스마트 그린 제조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이제 연계고리인데요. 강원 TP 같은 분야 같으면 반도체 소부장시 생산이 강하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 원료가 강하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에서 시제품을 생산한 1년에 한 120개 기업이 와서 물건을 만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요. 오송 같은 바이오 쪽이고, 최근에 나온 부분은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구미와 그 전력 반도체 쪽은 구미,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곧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라믹 우주 항공 방산용 세라믹 전지센터가 내년부터 이제 열어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게 되면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 이천에 있는 경우에는 대략 지금까지 4년 동안에 투입된 돈이 한 380억 정도고, 이전에 한 20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한 600억 정도 돈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저희는 소부장 위주입니다. 그 칩이 아니라 칩각이나 증착, 그다음에 EUV 공정에서 들어가는 세라믹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뚜껑을 열면 다 세라믹인데요. 이게 국내 시장만 한 4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 저희가 R&D와 붙여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 이제 강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내년부터 한 100억 정도, 한 7년에 걸쳐 10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 우주, 항공, 그다음에 잠수함, 유도 무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특수한 전지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잘 되는 경우에 민수 쪽엔 자동차 쪽까지도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저희 생각에서는 기대 사항은 매출을 보게 되면 국내 시장이 2030년도 되면 한 90조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내에 세라믹 쪽 분야 매출이 한 30조가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특히 이제 전통 세라믹 쪽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퍼블릭에서 이 커버해줘야 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빈틈을 메꾸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